자, 이제 드디어 1단원이 끝나고 2단원 삼각함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삼각함수는 사실 이제 생전 처음 하는 개념이라서 우리가 중학교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까지는 많이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사인이 뭐였었죠? 여기가 A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요 각을 A라고 했을 때,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 마주보는 변이 높이예요. 그쵸?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이고요.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 요거를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불렀어요. 그쵸? 이 삼각함수의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이 뭘 하고자 하는 의미였죠? 그쵸? 그러니까 요 각도가 정해지면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나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나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빌딩의 높이를 잰다든지 이런 것들을 비율로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각도를 이용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각도가 180도를 넘는다든지, 그치? 우리가 중학교 때는 90도만 넘어도 사실은 뭐 외우기는 했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받아들였었어요. 90도 넘으면 사인 120 이런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80 빼기 120에서 사인 60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배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삼각, 그 중학교 때 엄밀한 단위는 삼각비였었고 단원의 이름은 고등학교 때는 삼각함수예요. 그래서 조금 표현이 다르고 사실 정의하는 법도 달라요. 그래서 아마 오늘 삼각함수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설령 못 가더라도 일반각과 호도법 오늘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고 아마 2단원을 끝까지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하는 데까지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일반각과 호도법. 자, 각이라는 건 뭐예요? 각. 중학교 때 배웠던 각이라는 건 뭐죠? 두 개의 선분 혹은 반직선이 이루는 이 각을 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각이 커졌다 작아졌다. 각이라는 건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됐죠? 360도를 기준으로 쟀어요. 그렇죠? 360도분의 몇 이렇게 해서 쟀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360도라고 하면 요 정도 되는 각도는 360도의 4분의 1이니까는 90도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고, 얘보다 더 좁아지면 각이 작아지고 더 넓어지면 각이 더 커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도에 대한 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각을 재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거예요. 예전에는 두 반직선이 있으면 각을 쟀었죠. 그러니까 두 개의 선분이 만들어내는 도형이 있어야 요 각도가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어떤 좌표 평면상에 어떤 점 하나가 있어요. 요 점이 있으면 원점과 얘를 잇는 OP 됐어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OP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양을 우리는 얘의 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요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불러요.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두 직선이 있어야 각이 얼마다라는 거, 두 직선이나 선분이 있어야 각이 얼마다라는 걸 확인했지만 지금은 점 하나만 있으면 각이 나오겠네요. 내가 P를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동경 OP가 이렇게 될 거고 요각을 얘기하는 거겠죠. 됐어요?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OP를 이루고 요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각이라는 걸 얘기해 볼 건데 이건 뭐냐? 요게 조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P가 대충 여기 45도 상에 있는 점 2,2라고 해봅시다. 2,2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동경 OP를 그릴 수 있고요. 맞습니까? 얘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45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45도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고민이 드는데 일반각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할 때 OP가 나타나는 각의 크기는 이렇게 쓰는 게 맞대요. 무슨 말이냐면 야, 이 OP라는 이 노란색 선이 알고 봤더니 야, 이게 한 바퀴 돌고 일로 온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405도였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지. 맞죠? 405도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마이너스 360 더하기 45 그럼 마이너스 315도인가요? 얘가 요렇게 온 요 각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눈엔 45도처럼 보이지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동경이 이루는 각도 얘만 보고 45도예요 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얘를 OP가 이루는 각은 360 곱하기 n 더하기 45도예요 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 얘는 만약에 n이 0이면 45도일 수도 있지만 n이 1이면 360 더하기 45도일 수도 있고요. n이 2면 720 더하기 45도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반대로 n이 마이너스 1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360 더하기 45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동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일반각이라고 표현하자. 됐습니까? 됐죠?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해됐죠?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요거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얘가 몇 바퀴를 돌고 온 각인지 알 수가 없어서. 됐죠? 네. 요걸 일반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각 표현을 하면 뭐가 다릅니까?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동경 OP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2분의 세타는 어디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걸 단순하게 야 이거 45도니까는 2분의 세타는 여기네. 2분의 45도네. 그쵸? 근데 만약에 얘가 알고 봤더니 360도 더하기 45도였던 거야. 맞아? 그러면 얘를 2분의 세타는 180 더하기 2분의 45니까 요쪽일 수도 있잖아. 요각일 수도 있잖아. 2분의 세타가. 그쵸? 완전 다른 느낌이 되죠.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각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더 돌고 왔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거 말고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이 알파고 베타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경 OP가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보는 거고 어떤 동경 OQ가 만드는 각을 베타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360n 곱하기 알파 360n 곱하기 베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떤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각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만약에 이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건 P가 뭐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관계없어요. 근데 Q도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 알파와 베타는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같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얘는 몇 바퀴 돌고 여기 왔겠죠. 그렇죠?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 거꾸로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몰라요. 얘도 얼만큼 갔다가 여기 왔겠죠. 자, 이 두 각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이 두 각을 빼면 차이는 0일 거예요. 그런데 분명 몇 바퀴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왜냐면 요 각을 세타라고 생각을 하면 알파는 360의 어떤 이 n이라는 건 뭐야? 몇 바퀴 돌고 온 거죠. 이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플러스 세타겠죠. 그쵸? 네. 요 베타는 어떤 관계일까요? 360의 m 더하기 세타겠죠. 얘랑 얘를 빼보세요.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를 하면 360의 n 빼기 m이니까 360 곱하기 어떤 정수, 얘를 그냥 m이라고 또 쓴 거예요. 뭐 k라고 쓰든 상관없어요. 이 n하고는 똑같은 건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니 두 각을 빼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두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얘기하면 두 동경의 각의 크기를 빼면 360n 더하기 0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두 번째, 두 동경이 반대 방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즉 P가 여기 있는데 Q가 하필이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알파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80의 P 플러스 세타, 여기 n이 있으니까 P로 바꿔 쓸게요. mn 대신. 베타는 180의 Q 플러스 요거가 180 더하기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각도가 180 더하기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얘 빼기 얘를 하면 180의 관계가 되겠죠. 물론 마이너스 180이지만 이번에는 알파 빼기 베타를 하면 360의 n 더하기 180 이렇게 될 거예요. 두 개의 차이가 180 관계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180이나 플러스 180이나 어차피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 주면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자, 이번에는 만약에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이거를 OP, OQ를 쓰기 싫어서 한 놈이 이렇게 돼 있고 한 놈이 이렇게 돼 있다면 얘가 알파일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알파라는 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몇 바퀴 돌고 와서 이만큼 온 거예요. 얘가 베타일 거예요. 그쵸? 몇 바퀴 돌고 와서. 솔직히 알파하고 베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더하면 360이 되는 관계예요. 그쵸? 이게 X축 대칭이니까 요각하고 요각이 똑같잖아요. 그쵸? 즉, 세 번째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는
y축 대칭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어떤 알파가 요런 정도인데 베타가 이런 정도라면 어떻게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180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게 어떤 두 동경이 어떤 관계에 있을 때 그 관계식이에요. 그림과 식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알파와 베타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알파가 이만큼인데 베타가 이만큼이에요. 자, 이 두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요? 더하면 90도예요. 맞아요? 즉 알파 더하기 베타가 360n 더하기 90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각을 이용해서 어떤 두 동경이 어떤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두 각의 차이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어떠한 문제들을 이제 풀 겁니다. 됐어요? 네. 한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요 문제까지 1-3까지군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1번)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래요.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래요. 그러면 이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라는 건 뭐 어딘가 이렇게 요런 각이라는 거죠. 참고로 이 세타는 그러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세타는 0도에서 90도 사이다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얘는 한 바퀴 돌고 여기 오는 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려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세타는 360n 더하기 0도에서 360n 더하기 90도 사이에 있는 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일반각의 표현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때 n은 뭐죠? n은 정수예요. 됐죠? 그러면 도대체 2분의 세타라는 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세타는 얘를 2로 나눠요. 이렇게 되겠죠. 역시 n은 정수예요. 그러면 이제 n에 숫자를 넣어볼 거예요. 만약 n이 0이라면 2분의 세타는 0에서 45 사이예요. n이 0이라면 여기에서 0도에서 90도 사이면 2로 나누면 0에서 45도 사이 맞죠? 그쵸? 그럼 만약에 n이 1이라면 얘가 한 바퀴 돌고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얘는 360도에서 이게 얼마니? 450도 사이인 거니까 2분의 세타를 여기서 계산하지 말고 여기다가 1을 넣으면 180도에서 180 더하기 45도예요. 됐어요? 즉, 한 바퀴 돌고 여기 온 애는 반을 쪼개면 180도에서 180 더하기 45도니까 이쪽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애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n이 만약에 2라면 얘는 360에서
360 더하기 45도예요. 맞아요? 그럼 얘는 360이면 여기고 360 더하기 45도면 여기에요. 아, 이게 2가 되면 사실상 얘하고 똑같으니까 그쵸? 더 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2분의 세타는 요쪽 아니면 요쪽, 즉 1, 4분면 또는 3, 4분면에 나타내는 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죠? 일반각 표현으로 표현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각 세타와 4세타. 얘가 일치한대요. 자, 세타는 90에서 180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세타가 90에서 180에 있는 어떤 각 세타예요. 이게 솔직히 이게 몇 바퀴 돌고 왔을지 모르지. 그래서 얘를 4배를 한 거예요. 4배를 했는데 더 돌고 와서 다시 이 자리로 오더래요. 그쵸? 자, 얘는 이게 몇 바퀴 돌고 왔는데 어쨌든 두 동경이 일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4세타니까 얘 빼기 얘 하면 0이 돼야 되겠죠. 그쵸? 물론 360 곱하기 n만큼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거예요. 4세타 빼기 세타가 360n 더하기 0 이렇게 쓸 거예요. 일치할 때 우리 이렇게 쓴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알파 빼기 베타는 360n이다. 됐어요? 이때 n은 정수고요.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정리해보면 3세타가 360n인 거고 세타가 120n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n이 0이면 0이죠. 근데 이 범위에 만족하지 않죠. n이 1이면 120. n이 2면 240이니까 넘어가니까 어차피 또 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각은 얘가 맞아요. 그래서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120도였었어? 좋아요. 120도. 얘를 4배하면 어떻게 되나요? 480도면은 360 더하기 120.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이 자리로 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런데 이거를 매번 일일이 계산할 수 없으니 아까 말한 이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역시 2, 4분면에 있는 90도에서 180도 사이의 어떤 각이 세타와 4세타가 X축 대칭이래. 즉, 대충 그려보면 여기가 어딘가 세타가 있는데 4세타가 몇 바퀴 돌고 여기 온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요 두 각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X축 대칭이면 더하면 0이 돼요. 360이 된다는 건 어차피 0이 된다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얘는 4세타 더하기 세타가 360n 더하기 0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해석했어요. 그러면 5세타는 360n이어서 세타는 72n이에요. 그러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72인데 저 조건에 안 맞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세타는 14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을 집어넣으면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세타가 144면 이걸 4세타 하면 딱 이쪽으로 오나 봐요. 이거 암산해서 계산할 필요 없겠죠? 검산할 필요 없습니다. 네. 어쨌든 X축 대칭인 요각과 요각의 관계는 더하면 한 바퀴가 된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그거에 대한 아까 만들었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이제 요거 한번 보고 영상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두 동경이 나타내는 알파, 베타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아무렇게나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요게 알파,
x축 대칭이면 요게 베타. 그쵸?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각을 재는 거니까. 이 두 각을 합하면 어떻게 되죠? 언제나 180이 됩니다. 360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2n 파이, 혹시 2파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아직 안 들어봤죠? 요거는 아직 안 했으니까 360 곱하기 n이다. 맞는 말이죠? 그쵸? 그쵸? 두 번째, 이번에는 지금 여기서 파이가요 180도를 의미해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요거 끝나고. 그 다음에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 대칭이면 얘랑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면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360n 더하기 얼마? 180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뒤에 이게 360n이거든요. 뒤에 180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뒤에 180이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혹은 알파 얘를 베타로 나눠도 되고 똑같아요. 이거는 얘는 어떻게 되죠? 360n 더하기 180이에요. 참고로 그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직 호도법을 안 배워서. 어쨌든 좋아요. 얘도 맞는 말이에요. 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이따가 지금 이제 호도법을 배우고 이 문제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오늘 배워야 될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호도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호도법은요, 각을 재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드디어 각을 재는 새로운 방법이 나왔어요. 등장했어요. 자, 어떻게 각을 잴 겁니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각을요, 어떻게 잴 거냐면, 길이가 똑같은 두 막대기를 가지고 각을 이렇게 벌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호의 길이가 변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 R을 얼마만큼 적당히 벌렸더니 이 호의 길이가 드디어 R이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언젠간. 그쵸? 당연하죠. 지금 여기 호의 길이는 0이죠.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얘를 이렇게 하면 이거 훨씬 더 반지름보다 커지죠. 딱 반지름만큼이 되는 어떤 순간이 올 거라고요. 얘를 우리는 1라디안 이렇게 부를 거예요. 네, 새로운 단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를 더 벌리면 여기가 R인데 여기가 2R이 되는 순간도 있겠죠. 우리 이거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가 2배가 되면 여기는 얘 2배죠. 이건 2라디안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R, 여기가 R일 테니까 여기가 1라디안, 여기가 1라디안일 테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떤 부채꼴에서 여기가 R이고 여기를 L이라고 할 때 요 세타는 몇 라디안이냐면 얘 나누기 얘를 하는 거죠. 여기가 2R이고 여기가 R일 때 여기가 2라디안이라며. 여기가 3R이고 여기가 R이면 여기가 3라디안일 거 아니야. 얘 나누기 얘를 한 게 얘잖아. 즉 얘 나누기 얘를 한 게 얘가 돼요. 됐습니까? 네. 새로운 각도의 정의법입니다. 왜 이렇게 정의합니까? 그동안 우리 60도, 30도, 45도 잘 써왔는데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근데
어쨌든 새로운 각도의 정의법을 개발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쓰면 우리는 부채꼴의 이제 호의 길이는 L은 R 세타라고 쓸 거예요. 됐어요? 새로운 공식이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혹시 저놈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알고 있나요? 이거 2분의 1의 RL이라는 거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그쵸? 우리가 이거 뭐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분의 X도 이 각도 이렇게 쓰는 거 말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L이 R 세타니까 2분의 1의 R제곱 세타 이렇게 쓸 거예요. 참고로 이제 우리 앞으로는 여기를 라디안일 때는 세타라고 쓸 거고요. 몇 도 할 때는 X도라고 표시할 거예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니까. 됐어요? 어쨌든 몇 라디안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어. 도대체 저 라디안하고 우리가 배웠던 몇 도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채꼴을 이렇게 펼칩니다. 그럼 여기는 180도예요. 그쵸? 여기가 R이죠? 혹시 요 둘레 길이 어떻게 구해요? 2파이 R 곱하기 2분의 1. 판원이잖아. 그럼 여기는 파이 R이겠네요? 맞아요. 여기 호의 길이가. 그러면 이 각도는 라디안으로 몇 라디안이에요? 얘 나누기 얘니까 파이 라디안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변환을 하는데 이제 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0도, 30도, 60도, 45도도 있는데 45도, 60도, 90도, 180도 이런 각도들은 잠깐만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고 그러면 90도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절반으로 나눈 2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얘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이고요. 얘는 얘를 3으로 나눈 3분의 파이 라디안, 얘는 얘를 6으로 나눈 6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뭐 0도는 0 라디안이에요. 자, 360도는 2파이 라디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각도를 만들었어요. 표현하는 법을 새로 만든 거예요. 참고로 1라디안은 57점 얼마쯤 되는 숫자입니다. 어쨌든 여기 이용해서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